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8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요즘 사실 우리 뮤지컬이 점점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수많은 작품들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헛기침을. 이런 흐름 속에서 얼마 전에 한국 뮤지컬 학회가 창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인가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2023년 뮤지컬의 탄생이라는 책을 내셨을 때도 저희 팟캐스트를 방문해 주신 적이 있는데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도 맡고 계시는 고희경 뮤지컬 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여기 이쪽 카메라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뮤지컬 학회장을 맡고 있는 고희경입니다. 초대 학회장이고요. 지금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면서 대학원장도 하고 또 대학로에 오시면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센터장, 극장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학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하는 일이 바쁘시겠다 이런 많으시네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네,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초대 회장님이. 네, 일단 축하 받아야죠. 네, 축하 받고 네. 저도 그냥 학회 만들어야지. 학회 회원으로 이렇게 또 여러 학회들에서 있었지만 이렇게 만드는 게 또 이렇게 복잡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후배 연구자 선생님들하고 말씀하셔서 제가 네. 그래 좀 해야지라고 맡긴 맡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네요. 네. 그렇죠. 네.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네. 거 맞아요. 네. 생각지 못했던.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또 초대 학회장으로서 나중에 얼마나 많이 뿌듯하시겠어요. 이게 맞아요. 뭔가 그리고 기틀을 잡는 일을 그러니까요. 하시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을 네, 하는 게 제가 좀 전문이십니다. 전문입니다. 네. 농담으로 뭐 저는 저기 막 극장 여러 개 열 때 뭐 오프너라는 그러니까. 그 뭐라 회사를 하나 차려라는 네. 이야기인데 학회까지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예술의 전당도 초대 그러니까 일기 공채인데다 공사할 때 들어갔었고 그러니까요. 뮤지컬 극장도 여러 개 지었고 네. 학교도 그러니까 홍대에서도 또 미술만 있는 홍대에서 공연 쪽 그러니까 학교도 만들고 뭐 대학원 만들고 학부 만들고 막 이랬는데 또 뮤지컬에서 학회를 이렇게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네. 다 또 능력이 이렇게 되시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작품이 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뮤지컬 학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지. 예. 사실 이제 뮤지컬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실 뮤지컬 과라고 대학에 지금 있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연극영화과에서 이렇게 분과가 되어서 나온 학교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연극영화과 이제 안에서 계시기도 하고 또 뮤지컬이 이게 되게 현장 베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우나 창작진들이 많이 계시고 이 뮤지컬 연구 자체는 뭐 그러니까 연극학 밑에 있었다 할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뮤지컬 시장이 지금 커지고 네. 그다음에 이 자체로 뭐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는 있었어요. 네. 그 논의는 있은지도 제가 생각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 토니상의 노미네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또 위대한 개츠비가 브로드웨이 가는 그렇죠. 것 네. 그런저런 과정들이 이제는 도저히 이제 저희가 그냥 뭐 현장을 그냥 현장에서 잘 돌아간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뮤지컬은 뭘까라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한국 뮤지컬이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활발해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그 좀 상황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좀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나라 공연법이라고 공연 관련된 이제 법이 한 가지 있는데 거기에 뮤지컬이 이제 장르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엔 항상 연극의 하위 장르로 있었다가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국가법 안에 이제 아. 명시가 되었습니다. 어. 네. 그게 그- 언제예요? 그게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도 공연법 안에 이제 뮤지컬 그래서 또 한쪽에서 이제 올해 이제 뮤지컬 협회랑 해서 이쪽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뮤지컬 산업진흥법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요번 입법에서는 꼭 넣자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럼 뮤지컬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지라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는 빨리 뭔가 연구자들끼리 공부를 시작하고 뭔가 객관화해야 되겠다라는 네. 아주 현실적인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뮤지컬이 뭘까요? 뮤지컬 진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저 불러주셨었던 그 책 뮤지컬의 탄생 쓰면서 사실 굉장히 긴 부분을 뮤지컬을 뭐라고 정의해야 그죠. 되는가, 뮤지컬은 왜 정의가 어디까지일까라는 이제 고민도 좀 길게 담았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스펠링을 MU 이렇게 쓰게 되면 네. 사실 이 말은 완성된 말이 아니라 형용사잖아요. 네, 음악적인 뮤지컬. 이렇게 해서 네.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뮤지컬. 이제는 뮤지컬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초기에는 뮤지컬 티어터? 코미디, 뮤지컬 아, 티어터 이렇게 네.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뭔가 뒤에 붙여서 썼었는데 근데 이게 한글로 뮤지컬 이렇게 쓰면 미음으로 시작하는 그 우리말은 사실 사람들이 분명히 알거든요. 이게 네. 뭐다라는 개념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뮤지컬과 한글의 뮤지컬. 미음으로 시작하는 아, 뮤지컬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이거를 그래도 정리를 우리는 뭐라고 뮤지컬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정의 내리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야 사실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뭐 저희도 지금 석사 박사 과정까지 있어서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지만 또 되게 깊은 문제이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현장 베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논의까지 좀 해야 될 일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실 뮤지컬이라는 말도 있지만 음악극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맞아요. 또 음악극은 뭐가 다른가? 맞아요. 네. 사실 네. 뮤지컬 시어터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게 음악극이거든요. 네. 정말 현실적으로 뮤지컬을 뭐라고 할 건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시상식이라든지 맞아요. 지원금을 정할 때 이걸 음악극이라고 봐야 돼 뮤지컬이라고 봐야 돼 할 때 되게 이제 벽에 부딪히게 돼요. 네. 그래서 계속 뮤지컬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책 제목을 뮤지컬의 탄생이라고 쓴 게 지금도 탄생한단 말이죠. 뮤지컬은 계속해서 뭔가 다른 장르를 네.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금 말씀하신 음악극 뭐 창극이라든지 네. 뭐 더 넓게 가면 오페라까지 그죠. 어떻게 보면 뮤지컬 시어터의 큰 범주 안에 들어올 건데 오페라는 그래도 분명한 좀 장르적인 성격들이 있으니까 그 외에 큰 범주 안에서의 음악극까지도 사실 뮤지컬 이 학회에서 좀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네. 네. 사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옛날 얘기긴 한데 벽 속의 요정이라는 작품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떨 때는 연극상을 받고 어떨 아, 때는 뮤지컬 상에 맞아요. 올라왔는데 저 지금 생각났는데 그 뮤지컬 제가 맞아요. 심사를 했던가 얘기를 들었던 거 지금 그 심사 때 오래전이라서 그때 저랑 같이 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뮤지컬 어워즈라고 그때 네, 옛날 네, 중앙일보에서 맞아요, 했던 맞아요. 그때 네. 그게 그게 첫 논의의 그 아. 혼란의 시작이었어요. 네. 근데 이걸 정말 근데 그 팀은 뮤지컬 어떤 때 가서는 연극이라고 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또 뮤지컬로 지금도 사실은 뭐 흥행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쓰기도 하고 근데 네. 또 지원금을 받기는 또 연극이 좀 또 용이하거나 네. 또 무용도 마찬가지예요. 뭐 댄스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아. 사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백조요수 이런 그죠. 거 예. 매튜 버는 공연 맞아요. 같은 것도 예. 댄스 뮤지컬이라고 하지만 그쵸. 이걸 일반적인 뮤지컬이라고 뮤지컬하고는 봐야 되냐라고 네. 하는 혼란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서양에서도 좀 혼란스러워하지만 우리도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혼란이 있고 이런 혼란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를 토론의 장에 올리는 기회가 저희 학회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죠. 네. 사실 정의를 지금 당장 이건 뮤지컬이다 한마디로 맞습니다. 하기는 어렵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그래서 조금 그리고 정말 음악, 문학, 뭐 그다음에 공연, 그러니까 네. 연극
뭐 적어도 한 서너 가지 종류의 그 기존의 그러니까 장르 또는 학문들이 네.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합쳐진 장르다 네. 보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뮤지컬 학은 단학, 인터디시플리너리가 될 수밖에 없는 네.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간에 좀 학제간 네. 논의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하고 싶다. 그런 네.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극학의 하부 장르로 네. 보는 인식이 사실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되게 강하죠. 예, 예, 네. 그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해외도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제 국제 뮤지컬 학회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ISSM 그러니까 오. International Society of Study of Musicals 스터디 오브 이렇게 돼 뮤지컬스.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영미권 학자들이 아. 만든 뮤지컬 학회인데 20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네. 오래되지 않았네요. 저도 어. 오히려 이번 학회를 만들면서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2006년, 7년 이렇게 박사과정 학교 다니면서 논문 네. 쓰려고 이렇게 여러 논문을 찾을 때 뮤지컬 관련된 논문을 뭐 영미권이 나오고. 워낙 뮤지컬이 네. 많으니까 네. 논문이 많이 나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없었고 어. 특히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인종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발언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뮤지컬 쓰는 경우는 있었는데 네. 되게 흥미롭게 봤던 논문이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 인문대학 교수님께서 네. 그 논문이에요. 근데 자기 수업에서 왜 학생들이 맨날 왜 우리는 셰익스피어나 그 최혼만 이야기하냐. 나는 캐츠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거는 왜 우리가 리버럴 아츠에서 다룰 수 없냐. 나는 너무 이게 감동이 있었고 그런데 이걸 왜 다루지 않냐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많이 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문학에서 다루지? 라는 고민을 하는 그 고민을 갖고 논문을 발표한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05년인가 그런 네.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여기도 되게 이런 고민이 있구나라는 네.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이제 이런 환경이 됐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23년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네. 여러 조금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책을 쓰면서 만났던 여러 학자들, 중요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에서 하여튼 이게 또 만들어지면은 네. 또 뭔가 같이 또 협업할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뮤지컬 학회에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도 하지만 좀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구자들도 벌써 몇 분 들어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외국에 네. 계신 분들도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뮤지컬 학회라는 것 자체가 해외에도 별로 없다는 네, 얘기네요. 맞아요. 정말 네. 없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거긴 뮤지컬도 되게 오래된 그 장르가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있을 텐데. 예. 제가 생각할 때 아까 그 이제 정말 학생들의 질문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의 고민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 네. 뮤지컬은 우리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예술 장르로서 그래도 되게 이렇게 위상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한데 네. 미국에서는 너무나 이게 상업 장르로서의 네. 그게 너무 분명하고 쇼 네네. 비즈니스다라는 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문학이나 음악학이나 연극학이나 이거는 뭔가 되게 그 좀 더 학문적인 좀 더 예술적인 이 권위가 의외로 저희보다 더 벽이 높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걸 깨려는 논문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걸 그래요? 보면 이게 이제서야 거기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롭구나라는 생각을 네. 상대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외국에 별로 없는 뮤지컬 학회가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처음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찾았을 때 잘 안 찾아져서 네. 이거 만들면 우리가 처음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꽤 유명한 그 학자들이 들어와 있어서 네. 의미 있게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지금 이 한국 뮤지컬 학회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세요? 우선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네. 계시니까 그러니까 뮤지컬과나 연극영화과에서 네, 뮤지컬을 이제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현장에도 되게 많이 계셔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뮤지컬 학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것 중에서 네. 특히 한국의 뮤지컬은 되게 이제 산업하고 연결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법제도하고도 되게 긴밀한 그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중요해서 뮤지컬 현장에서 프로듀서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배우를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아까 석사 정도의 학위가 있으시면 다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자. 약간 네. 이런 취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그럴 만큼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되게 또 학회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회원으로도 가입하셨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들 누구요? 아니 뭐 일단 저 프로듀서로 많이 계신 이제 뭐 송승환 선생님부터 아, 시작해서 뭐 네. 박명성 대표님도 이제 들어오셨고 학교에 뭐 유희성 선생님과 오랫동안 계신 분들 계시고 저희 학교에 또 배우로서도 계신 뭐 그 남경주, 양준모 선생님 이런 분들 학교에 네. 계시니까 또 네. 그런 분들도 오셨고 제작사에 계신 뭐 오훈식 대표나 뭐 네. 이런 하여튼 그래서 되게 많이 좀 음. 다양하게 당연히 이제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뭐 원종원 교수님이나 최승현 교수나 연구자로 또 많이 하신 분들 그다음 평론하시는 뭐 박병선 선생님 네. 이런 분들 많이 다 들어오셔서 좀 그러니까 뮤지컬계에 계신 좀 넓은 범위에 네. 계신 분들을 모시고 네. 저희도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지 뭐 계획은 많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니까 네. 그래서 또 의외로 기대도 많이 하시고 참여를 기대가 많이 많은 하시고 것 많이 같아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네. 들어가냐. 네. 제가 저기 오늘 저 김수영 기자님도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네. 공부도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포럼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저는 네. 가보지는 그게 못했는데. 포럼은 뮤지컬 협회에서 주관해서 아. 거기 나가서 다 발표하신 분들이 다 학회 또 회원들이셔서 네. 이게 혼란이 있으시구나. 아, 왜냐하면 이제 연구 네. 발표를 하니까 네, 그러셨을 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학회 만들고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그쵸. 하는 바람에 네. 예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뮤지컬 협회 음. 포럼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내년 1월 창립 총회 때 네. 포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그랬구나.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아직 그 뮤지컬 학회로서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직 그 아직은 아니에요. 결과물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정말 네. 지난주에 제가 공식 등록증을 받았고 오늘 어제 아침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 절차가 네, 행정적인 네. 처리들을 하고 있고요. 포럼 때 발표하시겠다고 발표자들도 벌써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뮤지컬 학회 생길만도 해. 그동안 한국 뮤지컬이 이렇게나 빨리 이렇게 발전한 곳이 없거든. 이렇게 한 곳이 다른 맞아요. 곳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또 이게 자꾸 제 책 쓸 때 고민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쓰면서 뒤에 한국 뮤지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쓰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제 그죠. 서울, 뭐 도시로 서울인데. 치면 서울이고 네. 뭐 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인데 네. 아니 이게 너무 결이 안 맞아갖고 좀 많이 축소했거든요. 썼다가 버렸는데 오히려 2023년에 24년 총괄에 나온 NYU에 있는 그 교수님 두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컨템퍼러리 뮤지컬을 어떻게 공연할 것인가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네. 그 책에 여러 이렇게 국가들이 나와요. 네. 근데 5개 국가가 나왔는데 1번 미국, 2번 네. 영국, 3번 캐나다, 4번 호주, 5번 한국. 오. 사우스 코리아. 거기 오. 사우스 코리아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곳은 전부 영어권 네. 국가들이 정말 영어 와. 국가. 네. 그래서 제가 제 눈을 의심하면서 와 내가 오히려 너 스스로 한국을 검열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네. 쓰고 싶었는데 이게 또 막 쓰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작품들도 뭐 전 세계가 만든다 이렇게 마지막 챕터를 했는데 거기는 딱 그냥 아주 엄밀하게 그냥 딱 4개 국가는 완전 영어권 그죠. 국가. 네. 그럼 5번째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가 그 책에 최근에 나온 책에 나와. 네. 그래서 깜짝 놀랐고, 네. 그러니까 정말 빨리 해야겠다. 이건 그냥 뭐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다.
조금 늦었다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그 책에서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서술을 그래가지고 하나요? 어쩌면 해피엔딩도 소개가 돼 있고요. 네. 레드북도 소개가 돼 어머, 있고요. 네. 예, 21세기에 나온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소개하는데 네. 저도 놀랐습니다. 오. 한정석 작가로부터 이걸 받았고 당연히 박천우 작가나 윌로부터는 네. 미국에 있으니까 네, 네. 그 과정을 쭉 소개를 했고 어. 저도 이걸 꼭 걔네들이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줘야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옛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말 빨리 해서 이거 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해야 될 일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이병희 아나운서 없을 때 이제 다른 개건 진행자랑 같이 네네. 했던 예. 편이 그 외쳐조선 아, 스웨가이즈 네네, 외쳐조선의 맞아요. 김수와 양희준 배우가 웨스트엔드에서 맞아요. 콘서트 마치고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었는데 그 웨스트엔드에서 극장 지금 토토로를 하고 있는 맞아요. 질리안 거기 빌려서. 시어터 네. 거기 딱 월요일 날 하루를 빌려서 콘서트를 한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저거 뭐 관심 있다고 갈까? 사실 좀 의아했었거든 처음에는. 네. 그 딱 하루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중간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표가 거의 다 팔렸더라고요. 네, 거의 다 거의 매진시켰고, 매진이고 네. 심지어 제가 영국에 있는 지인한테 들었더니 그때가 지하철 파업을 할 때라서 다른 공연들 중에서는 그것 때문에 관객이 못 올 걸 우려해서 날짜를 바꾼 공연도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네, 근데 취소를 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또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또 봐서 결국 객석은 거의 다 찼고 제작하신 그 PL 엔터테인먼트 그 송혜선 대표님한테 네. 물어보니까 그게 작년에 이미 이제 영국 배우들을 데리고 이제 워크샵 공연처럼 이렇게 했었대요. 네. 그랬는데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 현지의 프로듀서가 이거는 한국 배우들의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뭐 영국 배우들이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네네네. 진짜 와서 원래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어로 하고 뭐 조선시대 얘기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이거 관심이 있을까 했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사람 보고 왔는데 영국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그 내용도 따라가고 하면서 잘 보더래요. 네. 저도 저희 극장에서 마지막 하고 이제 네. 외출조선 여름 시즌 하고 바로 글로 그죠. 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저도 지난 여름에 이제 런던에 갔다 질리안 극장에 가서 이웃집 토토로도 봤지만 네. 그 기대가 되게 어머, 있었고요.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대가 네. 있었고 또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한 지원책이 안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을 맞아요. 해서 네. 그러니까 로컬라이징 해라. 그러니까 네. 해외에 나갈 때 뭐 진출할 때 해외 사람들한테 맞게 해라라는 이제 그런 작품으로 선정을 할 때 선정하면서 근데 한국 배우들이 그냥 가서 하는 건데 이게 그쪽 사람들한테 먹힐까를 그러니까요. 네. 고민하면서 심사하면서도 심사위원들도 이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영국 프로듀서가 그런 의견이 있었고 사실 한국 배우들의 수준은 지금 사실 그대로 제가 배우들 그대로 수출해야 될 때 할 만큼 너무 역량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았던 그랬다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 현지 프레스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우리 뮤지컬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요. 그 제가 들은 얘기는 현지에서 봤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도 조금씩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더 빨리 알아듣고 웃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여기선 왜 웃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들도 겪어봐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우리가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원어로 읽고 있어라고 하듯이 사실 이제 토니상 작품 우리가 원어로 공연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 사실 이제는 그게 어색하지 않을 시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데서 R&D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뮤지컬 학회가 뭘 지금 산업적으로 빨리 가고 좋은 작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라고 해서 좋은 작품 벌써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게 공부하는 게 추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창작을 막 해서 막 심고 이것이 아니라 사실 그걸 잘 추수해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R&D 차원에서 연구 그 뮤지컬이 뭘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가면 한국 뮤지컬은 또 뭘까 뭐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들까지 지금 과제들이 있어서 그러면 좀 또 후학들이 또 이후에 뭐 공부하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무대에 서거나 하는 분들이 조금 더 길을 갖고 또 어떤 기준 같은 거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큰일 났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제를 막 점점 더 저한테 주고. 아니 근데 한국 뮤지컬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이 났는데 K 뮤지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뮤지컬 협회에서 주최했던 그 포럼에서 박천유 작가가 가서 그 얘기를 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정말 한국 사람이고 한국 정서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저거는 뭐 K 뮤지컬이네 아니네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 섭섭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K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사실 예전에도 원장님하고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 제가 무슨 연구자도 아니면서 그게 뭘까 사실 고민하는 주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K 뮤지컬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날 저는 이제 그걸 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떼고 싶은 것은 창작 뮤지컬, 창작이라 창작. 그러니까 라이선스 뮤지컬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창작 뮤지컬. 그걸 말하자면 또 크게 말하면 K 뮤지컬 이렇게 얘기하는데 뮤지컬을 원래 시작했던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뮤지컬 하나의 나라이고 그래서 그냥 뮤지컬 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 영화는 한국 영화라고 하고 그쵸. 외국 영화 한국 영화입니까? 한국 뮤지컬이라고 하면 안 돼요라고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키드를 우리나라 배우들이 우리말로 한 건 한국 뮤지컬인가요? 아니면 창작 뮤지컬인가요? 뭐 미국 뮤지컬인가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어의 문제가 저는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라이선스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우리 배우들이 무대에 섰을 때 이걸 그러면 그건 외국 뮤지컬이야.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뭐 배우들의 역량이라든지 창작 역량이라든지 관객의 이런 소비자의 수준이라든지 뮤지컬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외국 영화를 그냥 수입해서 자막을 해서 보는 만약에 오리지널 팀이 와서 지금 위키드를 하고 있듯이 그런 팀들이 와서 자막을 보는 공연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사실 한국 뮤지컬 범주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부가 지원하고 뭐 이럴 때는 그 창작이냐 아니냐 이런 말을 이렇게 써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뮤지컬도 사운드 오브 뮤직도 사실은 창작 뮤지컬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냥 이제 뮤지컬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떼고 한국 뮤지컬로서의 그냥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한국 뮤지컬은 조금 뭐 미국 뮤지컬 또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뮤지컬하고 뭐가 다를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바람이랄까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 웨스트엔드 뮤지컬, 서울 뮤지컬 사실 이렇게 지금 사실 거의 그 수준에 와 있거든요. 어떤 비영어권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대학로에서 이렇게 성장한 작품이 톤인상을 받는다는 게 그다음에 그레이트 개츠비라는 미국 작품을 한국 프로듀서가 완전히 한다는 상황은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되었고 이미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는 중에 또 뭐 영화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게 K-pop 디몬 헌터스 같은 작품이 또 나오고 나니까 이건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폭넓게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로컬의 경계를 어디로 둘 것인가, 한국이라는 K라는 것의 그 의미를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 간학이라고 할 때 한류도 지금 한류 차원에서 되게 여러 이제 학문들 간에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데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막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뮤지컬도 그러면 이렇게 전부 K-드라마, K-팝은 이렇게 하죠. K-팝은 확실히 이제 확실한 게 뭐랄까 대중음악 씬 안에서 K-팝이라는 장르적인 이제 그게 확실히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영역이 확실해지면
K-뮤지컬, K-팝 막 시작할 때는 뭐 뭔가 어떤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거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은 네. 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같이 그런 것들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네, K-뮤지컬을 할 K-뮤지컬이 것이나 한국 뮤지컬이라고 창작 뮤지컬을 뭐라고 할 거냐 하나 라이선스는 뭐라고 할 네, 거냐 이런 네. 문제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계를 짓고 네. 또 그것도 제가 볼 학문이라는 건 또 그런 사회도 산업이 또 계속 발전하면 또 바뀔 수 바뀌게 되는 있죠. 건데 네. 바뀌게 되더라도 지금의 어떤 네. 그, 일단은 예, 네. 기준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그레이트 개츠비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 와서 그거는 이제 이건 라이선스 뮤지컬이야? 약간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한국 프로듀서가 만들긴 예, 했지만 만든 건데 지금 예. 협회에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 출품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이걸 한국 뮤지컬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어요. 밑에 신춘수 대표님은 이걸 그러니까. 내겠다라고 아. 하셨대요. 그래서 다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나? 그거를 진짜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한국인 배우들이 출연해서 한국어로 했으면 그냥 당연히 간단했을 너무나 건데 너무나 좋게 이것은 예. 정말 브로드웨이에서 만들었지만 예, 프로듀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배우들이 해라고 했으면 아무 고민이 없었을 텐데 그죠. 이게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긴 예, 거예요. 예, 예. 늘 외국 그러니까 저 먼데 이제 프로듀서가 있고 거기다 로열티를 주고 한국 네. 배우들 했는데 예. 이건 로열티는 한국에 분명히 오디라는 회사로 들어올 텐데 네, 네. 외국인들이 근데 와서 이제 영어로 하는 브런치랑 거를 이런 네. 거 그쪽을 주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지금 이런 상황.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저는 K-팝 디몬 헌터스 그 케이스가 그래서 좀 또 다른 저희한테 인사이트 준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이게 네, 네. 왜 이 뭐 넷플릭스가 예, 돈 내고 예. 소니가 뭐 소니가 벌고 벌고, 뭐 예. 와, 다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게 다 섞일 수밖에 없고 맞아요. 네. 경계도 없고 네, 문화는 정말 그런 게 맞는 건데 좀 더 크게 보면서 네. 더 큰 그림을 가져가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K-팝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니, 한국어로 해야지 K-팝이지 무슨 외국어로 노래를 불러 그런 시절이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맞아요. 영어로 해도 이것도 K-팝이다 이렇게 멤버도 됐고 외국 애들. 멤버도 외국 애들이고 네. 그래서 한동안은 그러면 K-팝 기획사가 야, 만들었으면 해야 된다. 제작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K-팝이다 했는데 사실 요즘 외국에서도 정말 K-팝 같은 맞아요. 그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K-팝 같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이제 네. K-팝이 뭔가 있는 네. 거예요. 그쵸. 정의가 있어서 네, 같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네. 거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맞아요. 엄청 이미 장르로서 확실한 자기 위치를 갖게 된 거죠. 네. 엄청 중요한 대목이라고 예,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약간 우리 뮤지컬도 물론 K-팝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예. 네. 국적과 언어와 뭐 제작자의 국적이 뭐냐 이런 거를 따지고 있을 때가 때인가? 예, 라는 생각이 예, 예. 좀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정말 그 아까 뭐 5개국 중에 이제 우리만 영어를 안 쓸 뿐만 아니라 서양어권도 아닌 그러니까요. 너무나 먼 네.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안에서 사실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위치랄까 그다음에 그런 소비자들 전 세계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랄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웨스트엔드 이번에 외초조선이 간 그런 분위기가 또 한 몇 년 전에 갔으면 굉장히 달랐을 어색했을 수 거예요. 있을 네. 텐데 네. 제가 이번에 런던에 갔을 때 그 런던 시내에서 극장 이제 이렇게 인력 거품 같은 네, 사람들이 네. 막 끌고 다니면 되게 네. 시끄럽게 이제 노래를 막 틀고 다니는데 네. 제가 좀 늦게 갔으면 아마 뭐 골든이나 네. 뭐 소다팝 나왔을 네. 것 같은데 제가 7월 초에 갔거든요. 그때는 아파트만 다 틀고 있어요. 정말 정말 어디 가나 아파트. 그리고 막 K 뷰티 샵이 막 네. 너무 네.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막 오세요라는 그런 막 그 네. 네. 편의점 같은 게 막 너무 런던 시내에 많은 거예요. 제가 제 눈을 의심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무슨 저 테이트 보던 거기 엄청 거기 제일 큰 전시는 서도호라는 한국 작가가 맞아요. 하고 있고 네. 뭐 제일 웨스트엔드 큰 극장에서는 더 그레이트 개츠비를 하고 있고 예, 예. 곧 뭐 외초조선 온다고 하지 이러니까
야, 내가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아, 했거든요. 저도 사실 여름 휴가 때 영국을 아, 다녀왔잖아요. 그러셨죠. 근데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이제 보고 왔는데 그때 약간 아는 집에 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밥을 사느라고 에든버러에 좀 중심가에 좀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갔어요. 근데 그냥 양식하는 식당인데 메인 코스에 고추장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그걸 뭐 아시안 이렇게 뭐 해서 레스토랑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근데 고추장 글레이즈드 치킨, 양념치킨인 거예요. 매운 양념치킨. 그거를 에딘버러 시내 한복판의 양식당에서 그게 메인 코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와. 그리고 뭐 김치 어쩌고 하는 요리도 있었어요. 네. 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혼란스럽긴 한데 굉장히 기분 좋은 기분은 어떤 좋죠. 이런 네. 날이 오다니. 이런 날이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좀 저희가 빨리 이거를 조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은 앞서서 계속 갈 거고 그죠. 예. 가는데 이것들을 조금 뒤에서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뮤지컬 조금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아카이빙 지금 안 되고 있는 네. 것이 제가 네. 국가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공연은 정말 휘발돼서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예. 대본이나 악보나 이런 것들도 출판이 확실하게 되면서 네, 이게 네. 픽스된 뭐 이렇게 저 미국 사람들 말 프로즌 시킨다고 네, 하는데 네, 딱딱 얼린 그 최종 악보가 나오고 대본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번 그죠. 바뀌고 그래갖고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확실하게 그거야말로 좀 국가가 사실은 좀 정책적으로 지원했으면 네. 좋겠는데 늘 이제 그 아카이빙은 항상 그 뒷전이죠. 네. 그 바로 그게 이제 막 드러나는 것이 시급한, 아니니까. 예, 예, 그리고 예. 뭔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그죠. 퍼포먼스가 예. 중요하고 이렇게 아카이빙 항상 뒷전인데 뭐 이런 이제 연구하는 모임 같은 학회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걸 나서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좀 중요한 이슈다. 그럼 저희가 조금 프로젝트처럼 뭐 돌아가시기 전에 뭐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기록 같은 것도 지금 뭐 너무나 많은 기록 장치들이 있지만 오히려 막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록을 못하고 녹화도 못하고 녹음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다 사라져가 더 빨리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좀 이거는 연구 때문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렇게 보관하고 그래서 후배에서 그때 외초조선이 어땠어라고 지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네. 그게 영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항상 그런 게 네, 저작권이랑 네, 이런 맞아요. 문제 때문에 못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엔 옛날 건 오히려 있는데 그죠. 그냥 최근에 보면 찍었으니까. 점점 저작권은 복잡해져서 그걸 못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상업적인 이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연구적인 목적, 맞아요. 후배를 위한 어떤 아카이빙의 목적이면 그 조금 투자를 하고 그것들을 보관해야 그때 이렇게 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과 실패 성공의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도 왜 우리가 그랬는가라는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놓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뭐 네. 하고 싶은 건 사실 많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뮤지컬이 발전했을까요? 뭐지 우리는 가무의 민족.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것도 왜 그럴까 이것도 아마 연구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소재가 될 만하죠. 네네네.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내년에 이제 또 학회를 만드는 이제 중요한 뭐 협회에서도 되게 내년을 중요하게 2026년이 중요한 해로 보는데 뮤지컬로서는 네. 한국 뮤지컬이 60주년이 됩니다. 그 살짝이 옵서예가 1966년에 공연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게 한국의 그 옛날에. 뮤지컬의 시작이 네. 창작 뮤지컬 우리가 만들어서 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누구 이렇게 데려와서 뭘 해서 그게 아니고 또는 그 막부를 보고 대충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을 우리가 했어 그게 아니고 정말 창작으로 우리가 시작한 거여서 저는 한국에 이렇게 된 역사가 야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이 그런 중요한 해고 과거도 돌아보고 또 미래도 생각하는 그런 기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도 창립 대회 학술 대회도 이제 그때 하게 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한국 뮤지컬의 60년에 대해서 좀 역사를 정리하고 네. 의미도 짚어보고 네. 그런 일들이 제일 먼저 돼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하실 일이 엄청 많아요. 계속 지금 네, 큰일 났어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큰일 났어. 제가 막 여기 와서 방송에서 이렇게 써놨으니 증거로 다시 아카이빙이 돼갖고 그러게 이거는 안 없어진다. 그럼 아까 아카이빙 말씀도 네. 하셨는데 다른 또 어떤 과제가 있다면 뭐 교육, 뭐 인력 양성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네네네.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냥 약간 주먹구구처럼 이렇게 돼왔고 뭐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면 하는 것이었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연구 쪽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 이게 사실 음악 쪽은 지금 약간 뭐 클래식이나 아니면 실용음악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도 맞아요. 하고 예. 근데 뮤지컬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음악이 되게 중요한데 네. 한국은 이제 이게 출발 자체 뮤지컬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연극하시다가 연극영화과에서 또 학교로 보면 학제로 보면 연극영화과에 네. 소속돼 있는 애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음악하고의 협업이 조금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들어오게 되면 네. 현대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실용음악을 하시는 그죠. 분이나 네. 사실 그 경계도 지금 없지만 맞아요. 네. 그런 저런 것들도 좀 같이 음. 되면 교육도 마찬가지로 뮤지컬 음악은 뭐냐 또 영화음악하고 또 대중음악하고 팝하고는 또 뭐가 같고 다르냐랑 오페라하고는 또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들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학교들 그 사실 지금 제가 대학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클래식 전공하고 학부에서 전공하고 이쪽으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진학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네. 약간 이걸 어떻게 그 교육 경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도 또 현장에서 있어가지고 조금 기존에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순수 예술 하시는 분들하고의 조금 더 구체적인 협업을 네, 할 수 네.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지원 뭐 정부 지원 네. 관련된 얘기도 맞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앞으로 좀 어떻게 예. 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원 정책 같은 것도 뭐 많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럼 왜 뮤지컬이야말로 그러니까 상업적인 효과, 장르에 상업 장르에 왜 예, 국가가 돈을 대냐라고 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뮤지컬이 참 되게 여러 장르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 완성하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영화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최소한 음악하는 사람하고 극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하고 음악하는 둘이 그걸 둘 다 잘 하시는 분들도 아주 몇 분 계시지만 네. 대부분은 처음 대본을 쓸 때부터 최소 두 사람 네. 협업을 해야 되고 이게 협업 장르. 근데 걔가 또 되려면 배우들하고 무대에 세워봐야 얘가 이제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거라 보통 막 10년씩 이렇게 걸리고 뭐 어쩌면 해피엔딩, 저는 이번에 어쩌면 해피엔딩의 케이스가 굉장히 사실 시사하는 바가 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상업적으로 성공할 때까지 그냥 빨리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숙성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못할 텐데 그때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네. 그럼 뭐 그런 한국만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뭐 영국은 뭐 그 비영리 극단이라든지 국립 왕립극단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레미제라블 같은 마틸다 이런 작품들 네. 그쵸. 그 RSC라고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실패한 것도 있어요. 저희가 모르니까 성공한 작품만 하지만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거에 투자를 해서 지금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연극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공공에서도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은 국가가 이런 데다 이제 지원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렇죠. 네. 많은 비영리 극단이나 비영리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이제 그런 어떻게 미국식의 완전 자본과 비영리 이런 게 이렇게 엄밀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여러 차원에서 지금 이런 문화적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은 당연히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뭐 산업진흥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공식적으로 이것들 어떻게 이제 인큐베이팅서부터 해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얘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볼 거라 그 경로를 이제 좀 만드는 거, 그 경로를 분명하게 하는 것들도 이렇게 설왕설래 많은데 네. 조금 이 학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엄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이제 그럴 만큼 또 한국 뮤지컬의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여하시는 많은 그러니까 관계자들도 이제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되었다. 네. 아니 이제 요즘 그냥 한국 뮤지컬 극장에 가면 외국인 관객들이 종종 보여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약간 팬들처럼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관객으로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관광 와서 한국 뮤지컬 보고 가야지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뭐 런던, 뉴욕 이렇게 할 때 서울 그러면 가서 뮤지컬 봐야지. 사실 저희가 그런 도시 가면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런던 갈 때 미리 끊고 가듯이 와서 외쳐조선 보고 레드 보고 당연히 어쩌면 해피엔딩 보고 이렇게 되는 날이 뭐 이미 사실은 와 있는지 조금씩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배우도 그때 지난번 포럼 때 박은태 배우가 그런 얘기 막 했어요. 오히려 표 사기가 외국 관객들이 와서 외국 사람들 표 사기가 어려운데 이거 좀 편리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배우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숙제가 많겠지만 뭐 숙제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 학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산업에서 지금 뮤지컬 뭐 데이터 뮤지컬 한국 관객은 몇 명이냐 매출은 얼마냐 이 문제도 사실은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도 시끄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저 사람 해결은 안 하고 맨날 문제만 제기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원래 학회가 해결을 하는 곳은 아니죠 사실. 그거를 좀 장에 올리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네네. 요즘 사실 어떤 면에서 모든 장르가 그렇긴 한데 비평가의 역할이 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전에는 말하자면 뭐 오피니언 리더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작품이고 그런데 요즘은 사실 뭐 그런 세상은 아니고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니까 그래도 엄밀한 의미에서 비평의 역할 같은 것들도 좀 가지면서 시장에서의 뭐 팬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하는 좀 건전한 어떤 시장을 만들고 이런 데도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 뮤지컬 시장이 해외랑 뭐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조금 느끼긴 하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배우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인 것 같고 해외에서는 뭐 주연 배우가 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빠지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런던 가서 진짜 배우 때문에 하는 에비타, 레이첼 제글러라는 그 유명한 백설공주의 왜 약간 유색인종 나와갖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도 주인공, 여자 배우가 에비타 주인공을 해가지고 엄청 화제고 뭐 티켓도 정말 비쌌거든요. 제가 1부 보고 2부에 바뀌었어요. 배우가요? 1부까지 그 레이첼 제글러라는 아주 최고의 스타가 하고 2부 시작할 때 노래가 Don't Cry For Me 아시죠? 제일 유명한 노래고 그거가 화제가 됐던 게 그거를 실제로 그 발코니에 나가서 해요. 런던 시민들이 공연을 봐요.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극장에 있는 사람은 영상으로 봐요. 재밌다. 아주 흥미로운. 그래서 저는 이제 발코니에서 시내에서 봤는데 제가 정작 본 날 이 배우가 1부까지는 공연을 했는데 2부에서 갑자기 교체가 됐어요. 사정이 그리고 인터뷰션 굉장히 왜 그렇다 장황하게 설명도 안 하고 교체된다. 이것만 딱 어나운스하고는 하는데 티켓값이 320파운드였거든요. 많이 제가 정말 마음껏 가서 봤지만 다른 배우가 나왔다. 교체가 됐어요. 그 제일 중요한 노래는 다른 배우가 했습니다. 커버를 하는. 근데 관객들이 정말 그 배우가 10번이나 커튼콜을 받았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다음날 이제 뭐 약간 스캔들처럼 기사가 났지만 오히려 이것이 뮤지컬 시어터 인더스트리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같으면 제가 런던에 티켓값하고 막 정신적 보상이라고 놔주세요 막 이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좋게 받고 이런 좀
한업. 네. 네. 너무 스타 진짜 그건 완전 스타 캐스팅한 아주 유명한 프로덕션이었는데도 네. 그럼 사실 라이브 공연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 수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뮤지컬 배우들이 한국 배우들이 너무 잘하기 네, 때문에 너무 사실 잘해요. 진짜 맞아요. 잘하거든요. 네. 진짜 잘해서 그 시장을 지금 키우는 데는 사실 배우들의 역량이 엄청 컸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좀 잘 담아낼 거냐 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네. 시장이 조금 뭐 대학로는 대학로대로 또 대극장대로 지금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실 연구하면서도 이제 팬덤이나 이런 거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또 그냥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같은 연구하는 데서는 많이 연구하시는데 네. 뮤지컬 팬덤을 분명히 팬덤이 있어라고 하지만 이게 조심스러워서 또 연구를 못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이렇게 공론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체 광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사실 뭐 딱 뭐라고 같이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그렇죠. 한데 네.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문화가 굉장히 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오히려 네. 이렇게 새롭게 뮤지컬에 정말 관심 있어서 오신 관객들한테는 약간 되게 대단한 진입장벽처럼 네. 느껴질 만큼 되게 좀 배타적으로 네. 느껴지게도 그런 네. 분위기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 관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맞습니다. 내서 내 좋아하는 배우를 보려고 왔는데 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해. 또 그것도 또 그쪽 네. 측면에서는 네. 또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네, 그래서 쉬운 뭐 그런 문제는 걸 어떻게 아니죠. 네.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서술, 디스크립션이라도 네, 네. 할 수 있다면 네. 그것도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네. 논의 자체를 사실은 그냥 맞아요. 말하자면 뒤에서만 뭐 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논문 쓰고 이러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 논문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저도 약간 그런단 말이죠. 네. 약간 네. 그런 논의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지 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네. 거고. 네. 네. 아, 그리고 예전에는 한동안 또 뮤지컬 업계 숙제가 전문 극장이 있어야 된다. 전용 극장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한동안 이제 맞아요. 숙제였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아직도 뭐 극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긴 하는데 극장을 뭐 장기대관 하려면 뭐 경쟁이 치열하고 극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 하고 극장이 여전히 갑이고 이제 이건 이제 학회라기보다 극장장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700석 극장인데 네. 약간 애매한 위치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정말 장기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있으면 산업화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3개월이 이제 맥스 시간으로 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3개월 공연하고 또 또, 닫았다가 또 다른 공연을 또 맞아요. 3개월 하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조금 잘 되는 공연이 6개월, 9개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착이 되면 그래야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그쵸. 갔더니 한국에 항상 뭐 레드북을 하고 있어 뭐 외쳐조선을 해 외쳐조선 하고 있었는데 왔는데 끝났고 사실 알고 있었는데 끝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콘텐츠가 확실하게 생기면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지킬은 아이들라든지 네. 이런 작품들이 되게 길게 하는 것을 봐서는 그다음에 어쩌면 해피엔딩도 지금 그럴 사례가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좀 변화가 올 것 같고 극장은 결국은 2000년 초반에 오페라 유령을 하면서 뮤지컬 전용 극장이 필요하다라고 맞아요. 해서 네. 지금의 뭐 샤롯데니, 네, 블루스키븐 이런 네. 홍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생겼고 또 역시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전용 극장은 뭐 1년, 2년 하자라고 하면 샤롯데나 블루스키어 같은 경우는 지금 작품이 좋으면 확실히 좀 조금 더 길게 3개월 단위를 묵히지 않고 좀 길게 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극장이 더 많이 지어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요즘 대학로는 또 거의 뭐 연극하는 극장이 없고 다 뮤지컬. 극장으로 바뀌면서 연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서운하시겠어요. 점점 외곽으로 네, 밀려나고 네. 있다. 해화동으로 막 한성대 입구로 막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연극 쪽에서는 그런 우리가 점점 밀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뭔가 서로 건강한 이렇게 접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스타 배우와 앙상블 배우의 너무 큰 격차 뭐 이런 것도 또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협회가 할 일일까 학회가 할 일일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네. 또 협회도 배우랑 프로듀서가 전혀 입장이 다른데 어떤 면에서는 그죠. 이렇게 상반되는데 맞아요. 말하자면 네. 그 노사처럼 네. 네. 사용자와 고용인의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뭐 미국은 그게 이제 이미 막 노조랑 또 네. 사용자 협회 브로드웨이 리그랑 이렇게 분명히 있어서 그것도 시장이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스타 네. 배우들은 왜 그렇게 하고 또 정말 빈익빈부가 너무 커지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애들이 앙상블을 시작 안 하려고 하기도 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평생 앙상블 한대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앙상블을 안 하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의외로 그렇게 막 문제를 막 제기하다 보면 또 빨리 또 해결책도 찾잖아요. 맞아요. 또 네, 네. 그렇듯이 네.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커져야지 확실히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네. 이제 그런 논의를 그 뒤에서만 하지 않고 이제 좀 나서서 할 때가 되긴 됐다. 협회도 지금 그래서 협회가 주관이 누구냐 배우냐 제작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뭐, 생각난 게 또 네. 있어요. 멀티캐스팅. 아, 그것도 배우 중심 시장이라서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외국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네. 경우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외국 작품 라이선스 공연할 경우에 이제 그 외국 제작사에서 우리는 원캐스트가 원칙이야 해가지고 원캐스트를 그랬죠. 한 적도 있죠. 있죠. 한국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몇 년 뒤에는 이제 한국 사정을 알고 그냥 여러 명이 네. 그냥 더 이상 맡아서 요구하지 하고, 않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초기에는 네. 한 2010년 전후로는 맞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들이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또 캐스팅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뭐 더블 캐스팅까지는 봐주지만 그렇죠. 트리플은 네. 약간 그런 네. 분위기 지금은 지금 뭐 너무나 트립, 당연하게 3명, 생각하고 4명 뭐. 네, 배우들도 한 작품을 하고 있으면 약간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최소 한 작품을 공연하면서 다른 걸 걸 연습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약간 기본. 기본값 디폴트처럼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작품 길게 가고 네. 할 수 있으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매체랑 뭐그 네네. 공연장 사이에 그런 그렇죠. 매체 배우들도 네. 요새 이제 공연장 많이 이제 들어오죠. 또 여기서 네. 잘 나가면 또 매체로 나갔다가 네, 다 네. 돌아오면 개런티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것도 조금 논의가 돼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되게 뮤지컬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 거죠. 그쵸. 옛날에는 네, 네. 그냥 예전에 뮤지컬 전문 뭐 그냥, 배우들이 그냥 네. 이렇게 하고 뭐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관심이 확실히 많아진 네.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하실 일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해결하자는 약간, 얘기가 네. 아니라, 네. 네, 다 해결책을 내놔라 이게 아니라,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다. 네, 이런 그렇죠. 것도 이런 거 생각할 네, 때다.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이번 정부에서 되게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여러 가지 좀 타이밍은 네. 이제 더 미룰 수 없고 빨리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뮤지컬 뭘 하나를 딱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려나? 네. 그죠.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맞아. 네. 계속 바뀌어요. 그럼 최근에는요? 네. 저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한국 뮤지컬, 그러니까 레드북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해피엔딩도 좋아. 어쩌면 해피엔딩도 좋아하고 메이비 해피엔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보셨구나.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처음 이제 했던 렌트 되게 아. 좋아하고 네. 위키드 같은 거 되게 좋더라고요. 위키드 좋죠. 위키드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자꾸 이렇게 되게 바뀌고 또 작품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 맞아요. 렌트가 솔직히 초연 봤을 때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이랬는데 점점 볼수록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렌트는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좋아진 케이스. 진짜 바뀌더라고요. 작품 보는 눈이. 네. 예. 지킬의 나이드도 제가 되게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거 너무 유명한 우리 조승우 배우를 비롯한 스타 캐스팅의 유명한 작품이고 프랑코 알돈 막 이랬는데 요새 다시 보니까 왜 좋은 작품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알겠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좋은 작품들도 많이 지금 되게 벌써 우리나라도 뭐 명성황후 영웅 이런 작품 네. 비롯해서 이제 명작 수준에 간 네,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좀 다시 생각하게 돼요. 네. 영웅 같은 작품도 사실 왜 그렇게 오래 갈까 네. 생각해 보면 가지는 힘이 있고 단순히 그냥 뭐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네. 확실히 노래가 좋거나 사람들이 네. 딱 듣고 기억에 남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뮤지컬이 뭐 연극하고 영화랑 왜 이렇게 뮤지컬을 좋아하냐라고 할 때 역시 이제 노래 음악이 가지는 힘이 커서 네. 저는 음악이 좀 좋아야지 뮤지컬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맞아요. 예. 노래가 좋은 것을 네. 좋아합니다. 저 그래서 일태 노래 좋아해요. 일태 노래도 얘기하셨었어요. 일태 노래도 좋아하죠. 네. 보자마자 네. 너무 이 팀이 정말 예. 훌륭하구나. 귀한 어쩌면 팀이구나. 해피엔딩 그 팀. 네, 정말 네. 아까 메이비 해피엔딩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뉴욕 뉴욕에서. 버전이잖아요. 네. 네. 연출하고 무대하고 네. 이런 거는 네. 그 현지 스태프들이 네. 참여해서 되게 만든. 좋은 네.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작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적인 정서가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극장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거랑 대극장에서 그리고 좀 더 많이 설명을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한달까 하는 것들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영어랑 한국어랑 다 처음부터 썼다고 하는데 영어 버전으로 했을 때 더 이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한국에서 어쩌면 해피엔딩 볼 때는 그냥 그 첫 나올 때 뭐 왜 우리는 사랑했을까 하는 그 네, 노래가 네. 그냥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영어로 Why Love 딱 그 하는데 이게 그 얘기구나 Why Love 우리는 왜 사랑했을까 그러니까 다 사랑의 끝이 되게 아플 걸 알면서 왜 사랑할까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좋은 작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대학로에도 그죠. 사실 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라이선스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더 잘 되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는 레플리카도 있지만 네. 사실 그 스몰 라이선스 맞아요. 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이 대본하고 음악은 가져오되 예. 이걸 새로 이제 연출 무대 이런 거 새로 하는 그런 방식이 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만듦새가 진짜 좋아졌어요. 너무 만듦새를 잘해서 위대한 더 그레이트 개츠비도 런던에서도 봤고 여기 와서 봤거든요. 우리 부대 스태프들이 더 잘 봤어요. 그래요? GS 아트센터에 너무 극장이 딱 맞고 거기서 되게 즐겁게 봤고 뭐 워낙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문화이기도 한데 약간 무대가 조금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조금 뭔가 비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딱 맞아. 그래요? 그럼 무대 디자이너가 다른가요? 아니요, 같아요. 같은데 네. 여기서 네, 그러니까 한국 스태프들의 만듦새가 한국 스태프들의 만듦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술 감독한테 저 영국 가서 막 그거 그대로 해갖고 왔어요 이러는데 이런 이제는 디테일도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차오르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 큰일 났어요. 저도 이 국뽕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어쩔 막 수 없네요. 뿌듯하고 맞아.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 고추장 이런 것만 봐도 어머 막 이러고 진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저희 딸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네. 보다. 다 외국 사람이다. 요새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맞아요. 선진국, 처음부터 지금 선진국 젊은 국민이었던 사람들 맞아. 이런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라고 그러던데.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뭔가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막 너무 맞아요. 아유. 진짜 정말
뿌듯한 일이지. 네. 아, 어쨌든 재밌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되게 좀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 무슨 얘기하죠? 앞으로 하고 싶은 숙제에 관한 얘기를. 네, 네. 숙제를 던지고 이제 더 많은 그 이제 연구자들이 그렇죠. 계속 네. 하시기를 네.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요. 네. 아, 아니, 그 아. 판을 까는 일이 굉장히 그럼요. 중요한 일이에요. 예.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드러내놓고 맞아요. 얘기하기. 예. 네. 그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진짜 네. 좀 아직 그래야지 건강해질 거라고 예.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뮤지컬이 다른 장르보다 더 많이 논의되고 많이 이런 표현에서 더 까발려지고 그럴 수 네. 있으면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건강한 네.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장이 네. 생겨야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때가 왔다는 얘기 계속 하셨었는데 그죠. 어쨌든 네. 그 때가 온 게 너무 반갑고 그렇죠. 예, 네. 또 적당한 시기에 딱 이제 네. 뮤지컬 학회가 생겨서 좀 일은 많아지셔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예, 뮤지컬의 발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 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커튼콜 김수연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고희경 뮤지컬 학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